다음 아이템 오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이준석 단일화 결렬 안철수 책임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본 윤석열 후보의 수원 유세, 여기에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돌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어제 동선이 맞지 않아서 오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네. 이게 뒤늦게 공지가 돼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게 이 대표 측 설명이고요. 다만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그 안철수 후보와의 갈등 좀 자중해라.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로는 그게 동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이 유세에 수원 유세에 홍준표 의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원래는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의아하니까 또 알아봤더니 네. 홍 의원 측은 감기가 걸렸다. 또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유 전 의원 측은 대구로 문상 가는 일정이 생겨서 미리 양해를 구했었는데 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거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뭐 감기가 걸렸다고 얘기도 하고 선약이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동시에 나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결국 이 윤석열 후보 원팀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원팀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2주도 이제 안 남았는데 다시 내분에 휩싸이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야권의 이 리더들, 특히 이제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결국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문상 걸려서 감기가 기운이 있어서 그만큼 뜻이 없다는 거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지금 여당은 보면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불리하게 나오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야당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니까 또 오만해진 거죠. 예전에 한번 합칠 때는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추세를 보면 이 어느 쪽이든지 합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합치지 않으면 떨어지는. 네. 국민들이 보면 결국은 그 집단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가, 그 집단이 얼마만큼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강고한 연대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표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지금 이제 선거가 뭐 10여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인물들이 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문상 가려고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될까요? 이준석 대표 본인은 지금 멀리 내려가서 못 갔습니다. 저는 이거는 핑계일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역시 왜 야당은 저렇게 뭉치지 못하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절박감, 결국 지금 단일화 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만 넘어가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어떤 절박성, 결국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는요, 절박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데 국민의힘 좀 절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지혜 기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는 아예 잠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잠적한 건 아니고 뭐 이 안성에 가서 또 자기 혼자도 이 유세를 하긴 했었었는데 이준석 대표 어제 상황으로는 굉장히 당내 비판에 직면해서 좀 고립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화살을 날리던데요. 네, 저도 자중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좀 어긋났습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한다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답을 한 것도 저희고 전화 드린 것도 맞습니다. 부산 가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셨거든요.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적폐 교대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도면은 저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반응을 한 겁니다. 제가 단일화 결렬했다고 그래야 크크라고 썼겠습니까? 단일화 결렬한다고 한 다음에 우리 후보를 비방하면은 저희 입장은 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철수 대표한 제 비판에는 현재 요건은 항상 국민의당 측에 먼저 선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마를 포기를 한다면 적절한 예우를 하겠다며 안 후보 사퇴만이 유일한 단일화 후보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대로 논란이 된 리얼크크 이 SNS 조롱은 안 후보가 먼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해 맞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안철수 후보가 한 선자격에 대한 반작용만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도 반작용, 반응을 또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본부장은 이른바 당내 배신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또 구태정치다 하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정치 공작성 발언이죠. 저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한 분이 국민의당 내에 계신 분이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던지고 또 받아치고 또 던지고 또 받아치고 핑퐁 게임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 보면 이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데 글쎄요, 이 단일화가 결렬되면 우재 기자, 네. 윤석열 후보한테 제일 뼈아픈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양강 후보 간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단일화 결렬 책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안 후보 탓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그렇게 안 나왔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의 안 후보 끌어내리기, 이 찍어내리기 공격이 맞나 돌아봐야 할 건데요. 그래서 한번 10년 전에 그 대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단일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지금과 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안 후보는 대선 막판에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뭐 단일화 효과가 같으니까 안 후보 표가 민주당으로 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국민들은 그런 시선을 별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표 나눠 먹는 거는 곱지 않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일화 결렬 책임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도 있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이 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 건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담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단일화 여지를 둔 말을 했었는데요. 막판 단일화 해동은 우리 후보의 의중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 후보 어제 유세에서도 안 후보에 대한 직접 언급 대신 통합이나 협치를 주장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통 큰 단일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 후보에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주말에 단판 얘기가 뭐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이 윤석열 후보가 10분이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 말에 또 안철수 후보가 10분? 그랬었거든요. 마음 상했었는데 이게 단판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나 혼자 이길 수 있는데 그 측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조롱은 안철수 당신이 그만둬라 이거잖아요. 그런 식의 단일화만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과연 단판이든 뭐든 될까? 저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게 모든 걸 덮는 대의 명분이 될지 모르지만 재외국민 투표 이미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후보들이 다 찍혀 있거든요. 이미 판이 시작돼 버렸는데 과연 지금 단일화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인쇄용지가 뭐 마무리되는 27일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정치 발전에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게 예측 가능하도록 가는 게 그게 선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를 이제 하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